들립니까? 미그 19기! 나는 대한민국 공군 소령 강민준입니다. 서해 상공 3000m. 한국의 F-16과 북한의 미그 19기가 마주했어요. 민준이 캐노피 너머를 봤죠. 뭐야, 여자가 조종사라고? 북한 여성 조종사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엔진 고장입니까? 연료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빨간 경고등 1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선회하세요. 정말 죽고 싶습니까? 안 됩니다. 가족이 북한에 있습니다. 우선 살아야 가족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알겠습니다. 유도해 주십시오. 2대의 전투기가 남쪽으로 날았어요. 착륙 후 비행기에서 내려 헬멧을 벗는 수진. 그녀의 미모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군인들이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북한에 여자 조종사가 있다고? 그것도 저런 미인이? 이 기체를 수리해 주십시오. 빨리 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날 밤 보호시설. 어머니, 철민아. 북에 있는 가족을 떠올리며 수진이 울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두 사람. 수진이 민준을 바라보며 얘기했어요. 왜 저를 구해주셨어요? 적군인 저를. 당신 눈을 봤으니까요.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눈이요. 그 순간 북한 공작원 침투. 리수진 동무, 조용히 따라오면 목숨만은 살려주가서. 민준이 수진을 보호하려 뛰어들었어요. 총알이 어깨를 스쳤죠. 민준 씨! 하늘을 날던 두 조종사. 이 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흥미진진하고 가슴 뭉클해지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새벽 5시 평양. 순안 공군기지의 아침은 고요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수진은 비행복을 입고 있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27살 조선인민군 공군대위. 북한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 손가락 끝이 차가웠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로커 문을 열자 작은 쪽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동생 철민이가 몰래 넣어둔 거였죠. 수지는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누나 무사히. 마이너스 철민. 17살 동생의 삐뚤빼뚤한 글씨. 수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쪽지를 비행복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죠. 이번기 리수진 동무 준비됐나? 편대장 박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은 재빨리 헬멧을 집어들었죠. 네, 준비됐습니다. 같은 시각 수원. 한국 공군기지의 비행단 사무실에서 민주는 기상 보고서를 보고 있었어요. 33살 대한민국 공군 소령. F-16 전투비행단장. 소령님, 서해 쪽 기상이 좋지 않습니다. 부관 김대위가 보고했어요. 민주는 레이더 자료를 살펴보았죠. 뇌우 구름이 서해 상공을 뒤덮고 있었어요. 정상 작전 수행이지. 비상대기 태세는 유지하고. 알겠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두운 하늘. 3년 전 이 하늘에서 동료를 잃었죠. 훈련 중 사고였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죠. 오전 9시 서해 상공 3000m. 수진의 미그 19는 편대를 이루어 날고 있었어요. 1번기 편대장, 2번기 수진, 3번기, 4번기. 4대의 전투기가 구름 사이를 가르고 있었죠. 2번기 고도 유지. 2번기 알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하지만 계기판을 보는 눈빛은 긴장되어 있었죠. 먹구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번쩍.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귀가 멍했죠.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번개가 수진의 기체를 관통했어요. 계기판이 미친 듯이 깜빡였어요. 경고음이 사방에서 울려댔죠. 삐삐삐, 삐삐삐. 조종관이 손에서 미끄러질 것처럼 떨렸어요. 2번기, 2번기, 응답하라. 편대장의 다급한 목소리.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어요. 기체가, 제어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이 차가워졌죠. 계기판의 숫자들이 흔들려 보였어요.
연료 경고등이 빨갛게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2번기, 즉시 복귀. 이건 명령이다. 편대장의 외침. 하지만 수진의 기체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남쪽으로, 자꾸 남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동무 편대장. 수진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무전기가 완전히 끊어졌죠. 고도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2500m, 2000m, 1500m. 수진은 있는 힘을 다해 조종간을 당겼어요. 손바닥에 땀이 흘렀죠. 안 돼. 안 돼. 주머니 속에서 철민의 쪽지가 느껴졌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죠. 수진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제발. 같은 시각, 한국 방공식별구역. 미확인 항적 포착. 북위 37도, 서해 상공. 관제실 레이더 요원의 외침. 화면에 빨간 점 하나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F-16편대, 긴급 발진. 관제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사이렌이 울렸죠. 민주는 헬멧을 쓰고 전투기로 달려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윙맨 김대위도 뒤따라왔어요. 소령님, 구형 미그로 추정됩니다. 알았어. 일단 시각 확인부터. 26 30초. 두 대의 F-16이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쳤어요. 구름 사이를 뚫고 올라가는 민준. 레이더에 목표물이 잡혔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목표 12시 방향, 거리 5km. 민준은 속도를 높였어요. 구름이 걷히자 앞에 낡은 미그-19이 보였어요. 저게 미그-19? 민준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왜 저런 구형 전투기가 여기 있는 거죠?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캐노피 너머로 조종사가 보였죠. 그 순간 여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었죠. 헬멧을 쓴 조종사의 옆 얼굴. 분명 여자였어요. 수진도 F-16을 보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적기, 한국 전투기. 손이 더 세게 떨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헬멧 너머로 전해지는 시선. 수진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민준의 눈에는 놀라움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민준이 무전 주파수를 열었어요. 북한 조종사 들립니까? 수진이 깜짝 놀라 무전기를 봤어요. 한국말. 똑같은 말이었죠. 한국말을. 나는 대한민국 공군 소령 강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단호했죠. 당신 기체 상태가 위험합니다. 우리 기지로 유도하겠습니다. 거부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손이 조종간을 더 세게 쥐었죠. 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연료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민준의 질문. 수진이 연료계를 내려다봤어요. 빨간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죠. 숫자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죠. 대답하십시오. 연료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10분. 겨우 나온 목소리. 떨리고 작았어요. 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착륙하세요. 안 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죽고 싶습니까? 민준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침묵, 바람 소리, 엔진 소리, 경고음, 그리고 두 사람의 숨소리.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죠. 더 부드러웠어요. 저는 강민준, 대한민국 공군 소령입니다. 조종사로서 조종사에게 말합니다. 수진이 F-16 조종석에 민준을 봤어요.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때렸어요. 머릿속에서 목소리들이 교차했어요. 정치지도원 한명철의 차가운 목소리. 남쪽에 내리는 순간 반역자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 수진아, 무사해야 한다. 동생 철민의 어린 목소리. 누나, 조심해. 실속 경고음이 울렸어요. 삐삐삐삐삐. 고도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죠. 1200m, 1000m, 800m. 지금 결정하십시오.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
수진은 눈을 감았어요. 철민의 쪽지를 만졌죠. 그리고 눈을 떴어요. 유도하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분명했죠. 잘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천천히. 속도 280으로 맞추세요. 알겠습니다. 두 대의 전투기가 나란히 남쪽으로 향했어요. 마치 한 쌍의 새처럼 수원 공군기지 활주로 빨간 불빛들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소방차, 구급차, 무장한 병사들 모두가 긴장한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목표 접근 중 관제탑의 외침, 두 개의 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속도 250, 고도 500. 민준의 침착한 목소리.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대로.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조종간을 꽉 쥐었죠. 활주로가 보였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고도 300, 속도 200. 좋아요. 민준의 유도가 계속됐어요. 바퀴 내리세요. 네. 기체가 덜컥거렸어요. 착륙 바퀴가 나왔죠. 이제 내려가세요. 천천히. 활주로가 눈앞이었어요. 100m, 50m, 30m. 수지는 숨을 멈췄어요. 쾅! 바퀴가 활주로에 부딪혔어요. 충격이 몸을 흔들었죠. 우익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타이어가 활주로를 긁는 끔찍한 소리. 삑! 기체가 미끄러졌어요. 수지는 브레이크를 밟았죠. 기체가 흔들렸어요. 천천히 속도가 줄었죠. 그리고 멈췄어요. 소방 거품이 기체를 덮었어요. 하얀 거품 속에서 수지는 조종간을 놓지 못하고 있었죠. 손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민준도 착륙했어요. 재빨리 캐노피를 열고 내렸죠. 헬멧을 벗으며 수진의 기체로 달려갔어요. 수진의 캐노피가 천천히 열렸어요. 헬멧을 벗는 수진. 짧은 단발머리가 바람에 날렸어요. 땀에 젖은 얼굴. 그리고 여자야? 병사들의 놀란 목소리. 북한의 여자 조종사가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수진이 조종석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비틀거렸어요. 민준이 본능적으로 달려갔어요. 수진을 붙잡았죠. 괜찮습니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처음으로 헬멧 없이, 처음으로 땅에서. 수진이 민준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 치우십시오.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민준이 한 발짝 물러섰어요. 총을 든 병사들이 수진을 둘러쌌어요. 수진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낯선 땅, 적국, 한국. 이 기체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리해 주십시오. 병사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부탁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죠. 민준이 수진을 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죠. 안타까움, 연민, 그리고 무언가 더.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수진이 민준을 봤어요. 당신이 강민준 소령입니까? 네. 리수진입니다. 조선인민군 공군 대위. 어색한 침묵. 바람이 불었어요. 활주로 위에 선 두 사람. 조종사와 조종사. 적과 적.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 수진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미그-19를 봤어요. 거품에 뒤덮인 기체. 돌아갈 수 없는 하늘.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주는 그 눈물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죠. 왜 그런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팠어요. 가시죠. 민준이 앞장섰어요. 수진이 그 뒤를 따랐죠. 병사들이 양옆을 에워쌌어요. 하늘에서는 구름이 흩어지고 있었어요. 햇빛이 비쳤죠. 수진은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을 봤어요. 어머니, 철민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민준이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고개를 돌려 수진을 봤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진은 적국당에 첫 발을 디뎠어요. 살아있지만 모든 것을 잃은 채로 건물 문이 닫혔어요. 보호시설 복도는 길고 차가웠어요. 수진의 발걸음 소리만 울려 퍼졌죠. 양옆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따라왔어요. 앞에서는 민준이 걷고 있었고요. 여기입니다. 민준이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작은 방이었죠.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 하나. 수진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 찰칵. 자물쇠 소리까지 들렸죠. 혼자가 됐어요. 수진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문 너머로 북쪽 하늘이 보였죠.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죠. 어머니, 철민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주머니에서 철민의 쪽지를 꺼냈어요. 구겨진 종이, 동생의 글씨, 누나 무사히. 수지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밤이 깊어갔어요. 복도 밖 민준이 서 있었어요. 벽에 기대선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부관 김대위가 복도를 걸어왔어요. 소령님, 왜 여기 계십니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비병들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쉬셔야죠. 알아. 하지만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대위가 민준의 얼굴을 살폈죠. 혹시 저 북한 조종사 때문에? 그냥. 민준이 문을 봤어요. 조종사니까. 예. 저 사람이 오늘 얼마나 무서웠을지 알 것 같아서. 김대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갔죠. 민준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밤새도록. 다음 날 아침 정비고에서 장대령이 수진의 미그-19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민준도 함께 있었죠. 이 기체, 장대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소령님. 어느 정도입니까? 번개 맞기 전부터 이미 위험했어요. 장대령이 날개 밑을 가리켰어요. 유압 라인이 낡았어요. 여기 봐요, 금이 가 있어요. 전기 개통도 불안정하고.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비 부족입니까? 그것보다는. 장대령이 잠시 망설였어요. 의도적으로 열악한 기체를 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성 조종사라서요. 장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남자들도 꺼리는 낡은 기체를 여자한테 준 거죠.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기체를 봤어요. 손으로 날개를 만졌죠. 차가웠어요. 저 사람.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전 10시.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들어왔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국정원 요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십시오. 수진이 의자에 앉았어요. 등을 곧게 펴고 있었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리수진. 계급은? 공군 대위. 가족관계는?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대답하십시오. 가족이 누구입니까? 요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동생. 그들이 위험해집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입니다. 제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남쪽으로 왔습니까? 의도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고였습니다. 번개가 기체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 기체를 보십시오. 확인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원이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당신이 일부러 남쪽으로 온 게 아니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준이었어요. 이 사람은 전쟁포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원들이 민준을 봤어요. 소령님, 이건 우리 소관입니다. 나도 조종사요. 민준이 수진을 봤어요. 저 사람 상태를 봐요. 지금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수진이 민준을 올려다봤어요.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죠. 하루만 쉬게 해주십시오.
내일 다시 하지 않겠습니까? 요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한숨을 쉬며 일어섰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수진과 민준만 남았죠. 왜요? 수진이 물었어요. 왜 도와주십니까? 조종사니까요. 민준이 간단히 답했어요. 그리고 돌아서려다 멈췄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함께 하시겠습니까? 점심시간. 보호시설 식당은 조용했어요. 민준이 식판 2개를 들고 들어왔죠. 수진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 먹기 뭐해서요. 민준이 수진 맞은편에 앉았어요. 식판을 내려놓았죠. 김치찌개와 밥, 반찬들. 수진이 식판을 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감시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민준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독 없어요. 저도 먹으니까.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수진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김치찌개를 조심스럽게 맛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침묵 속에서 2 사람이 식사를 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어떻게 조종사가 되셨어요? 민준이 물었어요. 수진이 손을 멈췄어요. 질문 공세입니까?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민준이 수진을 봤어요. 나도 조종사거든요. 수진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버지가 조종사셨습니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봤어요. 하늘이 자유로워 보였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조종사였어요. F-4를 모셨죠.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봤어요. 그렇습니까? 첫 솔로 비행 기억나세요? 있죠. 수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어떻게 잊어요? 저는 너무 떨려서 이륙할 때 실수할 뻔했어요. 민준이 웃었어요. 저도요. 수진도 작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가족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요. 저 때문에 그들이 위험할 거예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 그래도 수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살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고 싶지 않았어요. 비겁하지만 비겁한 게 아니에요. 민준이 끊었어요. 인간적인 거예요. 수진이 민준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죠. 저녁 7시. 수진이 방으로 돌아왔어요. TV가 켜져 있었죠. 북한 뉴스였어요. 조선인민군 공군 미그 19편대 훈련 중 악천후로 한기 추락. 수진이 화면에 다가갔어요. 조종사 리수진 동무 행방불명. 화면이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나왔어요. 수진아. 최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수척했죠. 무사하기를. 제발 무사하기를. 어머니. 수진이 TV 화면에 손을 댔어요. 다음 장면. 동생 철민이 나왔어요. 누나.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17살 소년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어요. 철민아.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죠. 마지막으로 정치지도원 한명철이 등장했어요. 만약 리수진 동무가 남조선에 포섭되었다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그것은 조국에 대한 배신입니다. 수진이 얼굴을 2 손으로 감쌌어요. 안 돼. 안 돼. 문 밖에서 민준이 듣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 씨.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우는 소리만 들렸죠. 나예요. 강민준. 가세요. 문 열어줄래요? 침묵. 안 열면 여기서 밤새 서 있을 거예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수진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민준이 손에 든 것을 내밀었어요. 따뜻한 종이컵이었어요. 이거 코코아예요.
수진이 컵을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슬플 때 해주시던 거예요. 수진이 천천히 컵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한 모금 마셨어요. 달고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았죠. 나도. 민준이 천천히 말했어요. 약혼자를 잃었어요. 수진이 민준을 봤어요. 5년 전이요. 훈련 중 사고였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매일 후회했어요. 왜 내가 못 막았을까?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느꼈어요. 민준이 수진을 봤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수진 씨 가족도요. 수진 씨가 살아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준이 손수건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건넸죠. 수진이 받아서 눈물을 닦았어요. 처음 봤을 때 수진이 작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요. 응? 무서웠어요. 저기니까요. 수진이 민준을 봤어요. 하지만 눈을 보니까 눈을 따뜻했어요. 민준의 심장이 뛰었어요. 나도요. 뭐가요? 수진 씨 눈. 처음 봤을 때 민준이 말을 이었어요. 무섭고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꼭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어요. 복도에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죠. 밤은 깊었어요. 오늘은 좀 쉬세요. 민준이 일어섰어요. 내일 또 올게요. 왜? 이러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저는 적인데. 지금은 민준이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 문이 닫혔어요. 수진은 손에 든 종이컵을 봤어요. 아직 따뜻했죠.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창밖을 봤어요. 북쪽 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어머니, 철민아. 미안해요. 하지만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조금 편히 잠들었어요. 복도에서는 민준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벽에 기대선 채 김대위가 다시 왔어요. 소령님, 정말 밤새실 겁니까? 응. 왜요? 민준이 문을 봤어요. 모르겠어.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김대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커피 한 잔을 건네고 돌아갔죠. 민준은 밤새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마치 누군가를 지키듯이. 일주일이 흘렀어요. 수지는 보호시설의 일과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침 7시 기상, 새끼 식사, 오후 산책.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더 힘들었죠. 가족 생각이 더 자주 났어요. 오후 3시, 수진이 보호시설 옥상에 혼자 서 있었어요. 철조망 너머로 하늘이 보였죠. 맑고 푸른 하늘.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쿠웅. F-16 편대가 훈련 비행 중이었어요. 4대의 전투기가 대형을 이루며 날고 있었죠. 햇빛에 반짝이는 기체들. 수진의 눈빛이 그 기체들을 따라갔어요. 그립네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뭐가 그립습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깜짝 놀라 돌아봤죠. 민준이었어요. 하늘이요. 수진이 다시 하늘을 봤어요. 저렇게 자유롭게 나는 게. 민준이 수진 옆으로 다가왔어요.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죠. 저도 하루라도 안 날면 답답해요. 조종사는 다 그런가 봐요. 민준이 웃었어요. 두 사람이 침묵 속에서 F-16들을 지켜봤어요. 기체들이 선회하며 아름다운 곡선을 그렸죠. 어떻게 조종사가 되셨어요? 민준이 물었어요. 전에도 물었던 질문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수진이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가 조종사셨다고 했죠? 네. 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민준이 수진을 봤어요. 수진의 눈빛이 멀리 있었죠. 제가 5살 때요. 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하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수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하늘로 갔어요. 아버지를 찾으러요. 민준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찾으셨어요? 하늘에서?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 혼자 날았을 때 느꼈어요.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고. 저도 알아요. 그 느낌. 민준이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하늘을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가끔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어요. 처음으로 진짜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이었죠. 첫 솔로 비행 때 수진이 작게 웃었어요.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저도요. 이륙할 때 실수할 뻔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관제탑에서 고함쳤죠.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웃음이었죠. 바람이 불었어요. 수진의 짧은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민준이 그 모습을 봤죠. 강소령. 네. 그날 수진이 민준을 봤어요. 왜 구해주셨어요? 민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답을 찾는 것 같았죠. 당신 눈을 봤으니까요. 눈을요? 네.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민준이 수진을 똑바로 봤어요. 그걸 외면할 수 없었어요. 수진의 눈에 무언가 번뜩였어요. 고마움? 아니면 다른 감정?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하늘에서 F-16들이 다시 한번 지나갔어요. 굉음이 울렸죠. 이틀 후 민준이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수진 씨, 나와 볼래요? 어디로요? 비밀이에요. 따라오세요. 수진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민준이 앞장서서 걸었죠. 복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30분 후 공군 기지 안쪽 건물. 민준이 한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문에 써 있었죠. 비행 시뮬레이터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여기가 특별허가 받았어요. 민준이 문을 열었어요. F-16 한번 타보시겠어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봤어요. 진짜예요? 시뮬레이터지만요. 민준이 웃었어요. 그래도 날 수는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시뮬레이터 조종석. 수진이 천천히 앉았어요. 손으로 조종관을 만졌죠.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 계기판이 다르네요. 기본은 똑같아요. 민준이 옆에 서서 설명했어요. 스로틀은 여기, 조종관 감도는 여기서 조정하고. 알겠어요. 수진의 눈빛이 살아났어요. 계기판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시작할까요? 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화면에 활주로가 나타났죠. 수진이 스로틀을 밀었어요.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가짜였지만 심장이 뛰었죠. 조종관을 당겼어요. 기체가 떠올랐어요. 아. 수진의 입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눈이 반짝였죠. 하늘로 올라갔어요. 구름을 뚫고 푸른 하늘 속으로. 민준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수진의 옆 얼굴. 집중하면서도 행복해 보이는 표정. 선회해 볼까요? 수진이 물었어요. 해보세요. 조종관을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기체가 우아하게 돌았죠. 완벽한 각도, 완벽한 속도. 대단한데요. 민준이 감탄했어요. 기본은 똑같다고 했잖아요. 수진이 웃었어요. 조종사니까요. 민준도 웃었어요. 30분간 비행이 계속됐어요. 수진은 마치 진짜 하늘을 나는 것처럼 몰입했죠. 착륙 시뮬레이션. 부드럽고 정확했어요. 시뮬레이터가 멈췄어요. 수진이 천천히 조종관에서 손을 뗐어요.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죠.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또 하시죠. 네. 시간 날 때마다 올게요. 민준이 수진을 봤어요. 같이 날아요. 수진이 민준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웃고 있었어요. 네. 같이 날아요. 그날 저녁
수진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북쪽 하늘이 아니라 그냥 하늘을. 하늘은 국경이 없네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부터 민주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수진을 찾았어요.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시뮬레이터로 날았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수진이 물었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뭐가요? 당신은 한국 군인이고 저는 북한 군인인데. 민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지금은 그냥 잠시 생각하고 말했죠. 조종사 둘이에요. 하늘을 사랑하는.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상한 말. 이상해요? 아니요. 수진이 작게 웃었어요. 좋아요. 민준도 웃었어요. 주변 병사들이 두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민준의 상급자인 대령이 사무실로 불렀어요. 강소령. 네, 대령님. 대령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자네, 북한 조종사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조사 협조입니다. 협조? 대령이 책상을 두드렸어요. 매일 식사하고 시뮬레이터 태우고 산책하는 게 협조인가? 자네 입장 생각해봐.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나?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조심하게. 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자네 경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알겠습니다. 민준이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창밖을 봤죠. 보호시설이 보였어요. 왜 이러는 거야, 강민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죠. 저녁. 민준이 평소보다 늦게 수진을 찾아왔어요. 늦었네요. 수진이 말했어요. 미안해요. 일이 좀. 민준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수진이 알아챘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 수진이 민준을 똑바로 봤어요. 얼굴에 다 나와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상부에서 경고받았어요. 저 때문에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때문이죠. 제가 당신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수진이 물었어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그만 오세요. 뭐라고요? 제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지면 안 돼요. 수진 씨. 강소령. 수진이 민준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민준의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알아요. 그럼. 하지만 싫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그만두기 싫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봤어요. 당신을 보는 게 가치 있는 게. 민준이 말을 이었어요. 좋거든요. 침묵. 두 사람이 서로를 봤어요. 저도. 수진이 작게 말했어요. 저도 좋아요. 당신과 있는 게. 민준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수진 씨. 하지만 안 돼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지금은 같은 하늘 아래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이 손수건을 꺼냈죠. 건네려다 멈췄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수진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수진이 놀라 멈칫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민준이 말했어요.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가까이 있었어요. 숨소리가 들릴 만큼. 하지만 더 가까워지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민준이 한 발짝 물러섰어요. 내일 또 올게요. 오지 마세요. 올 거예요. 민준이 웃었어요. 나 빠돌이거든요. 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바보. 문이 닫혔어요. 수진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복도에 선 민준도 똑같았어요. 이미 늦었어, 강민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약속대로 수진을 찾아왔어요. 손에 아침 식사를 들고 있었죠. 안 오라고 했잖아요. 수진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민준이 웃으며 식판을 내려놓았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공기가 달랐죠.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사주가 흘렀어요. 어느 오후 국정원 요원이 수진을 찾아왔어요. 리수진 씨, 당신에게 전달할 게 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뭡니까? 중국을 경유해서 온 편지입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받았죠. 발신일란을 봤어요. 최선희, 어머니였어요. 혼자 읽어도 될까요? 그러세요. 요원이 나갔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를 꺼냈죠. 어머니의 글씨. 수진아. 첫 문장부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는 안심했어. 수진의 손이 더 떨렸어요. 여기서는 내가 배신자로 불린다. 하지만 엄마는 안다. 너는 살고 싶었을 뿐이라는 걸. 눈물이 떨어졌어요. 편지지에 얼룩이 생겼죠. 돌아오지 마라, 수진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여기는 내가 돌아올 곳이 아니야. 돌아와도 내 앞날은 없단다. 어머니, 엄마가 널 놓아줄게. 철민이는 엄마가 지킬게. 너는 거기서 살아라. 수진이 주저앉았어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죠. 미안하다, 사랑한다. 마이너스 엄마. 문 밖에서 민준이 듣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 씨, 나예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후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수진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손에 편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편지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를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살라고, 돌아오지 말라고. 수진이 편지를 민준에게 보여줬어요. 민준이 천천히 읽었죠.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하셔서 더 슬퍼요.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수진이 놀라 민준을 봤어요.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죠. 철민이는. 수진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동생은 언젠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젠가 꼭. 정말요? 약속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평양 군 최고회의실. 긴 탁자에 고위 장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정치지도원 한명철도 있었죠. 리수진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여성 조종사의 남쪽 체류는 체제에 대한 수치입니다. 보수파 장성이 탁자를 쳤어요. 반드시 회수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건파가 반대했어요. 하지만 의장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특수부대를 파견한다. 한명철 동무가 지휘하라. 한명철이 일어나 경례했어요.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2주 후 보호시설에는 평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수진과 민주는 매일 만났죠. 어머니의 편지 이후 수진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민준과의 시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11월 3일 밤 11시 보름달이 밝았어요. 수진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어요. 어머니와 철민이 나오는 꿈을 꾸고 있었죠. 그때 창문 밖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철조망을 넘는 검은 형체들. 5명.
경비초소 근처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퍽! 경비병이 쓰러졌죠. 특수부대원들이 보호시설로 침투했어요. 리더가 손신호를 보냈어요. 2층, 세 번째 방. 수진의 방이었어요. 창문이 열렸어요. 소리 없이 특수부대원 한 명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은 여전히 자고 있었죠. 요원이 칼을 꺼냈어요. 그 순간 삐잉 경보음이 울렸어요. 다른 경비병이 침입을 발견한 거였죠.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창문 쪽을 봤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리수진 동무. 차갑고 낮은 목소리. 조용히 따라오시오. 수진이 침대에서 뛰어내렸어요. 누구세요? 조국의 명령이요. 귀환하시오. 요원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거부합니다. 수진이 소리쳤어요. 그럼 요원이 총을 꺼냈어요. 여기서 끝입니다. 총구가 수진을 향했어요. 수진이 숨을 멈췄어요. 그때 쾅! 문이 박살났어요. 민준이 뛰어들어왔어요. 손에 권총을 들고 움직이지 마. 요원과 민준이 총을 겨눈 채 대치했어요. 비키시오. 요원이 말했어요. 이 여자는 배신자요. 조국으로 데려가겠소. 이 사람은 대한민국 보호 대상자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요원이 총을 수진에게 겨눴어요. 그럼 죽이겠소. 민준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수진과 요원 사이로 뛰어들었죠. 비키세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다쳐요. 상관없어. 민준이 수진을 뒤로 밀었어요. 타타탕. 복도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특수부대가 도착한 거였죠. 방 안으로 병사들이 돌입했어요. 요원과 병사들이 총격전을 벌였어요. 총알이 벽을 뚫었죠. 민준이 수진을 안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고개 숙여. 쾅! 쾅! 요원이 항복하지 않았어요. 계속 쏘았죠. 한국 병사가 정확하게 쏘았어요. 요원이 쓰러졌어요. 확보. 병사들이 외쳤어요. 민준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수진을 확인했죠. 괜찮아요? 네. 당신은요? 나도. 민준이 말하다 멈췄어요.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피가. 수진이 놀라 민준의 어깨를 봤어요. 괜찮아요. 스친 거예요. 하지만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비틀거렸죠. 민준 씨. 수진이 민준을 붙잡았어요. 민준이 쓰러졌어요. 수진의 품에 안겨서 민준 씨, 일어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무병. 병사들이 달려왔어요. 들것을 가져왔죠. 제발 죽지 마세요.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저를 살려줬잖아요. 이번엔 제가 지켜야 해요. 민준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수진 씨, 말하지 마세요. 힘 빼요.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수진이 울었어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민준이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민준 씨, 군병원, 수술실 앞. 수진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죠. 벽시계가 째깍거렸어요. 1시간, 2시간. 수진은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3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정말요? 네. 총알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출혈이 좀 있었지만 회복될 겁니다. 수진이 주저앉았어요. 안도의 눈물이 흘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시간 후, 민준이 병실로 옮겨졌어요.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았죠.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민준의 손을 잡았죠. 바보. 작게 중얼거렸어요. 왜 그렇게까지.
민준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지만 평화로웠죠. 하지만 고마워요. 수진이 민준의 손에 이마를 댔어요. 사라져서 몇 시간 후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 천장이 보였죠. 여기가.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이 침대 옆 의자에서 자고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민준의 손을 잡고 있었죠. 민준이 작게 웃었어요. 수진 씨. 작은 목소리에 수진이 깼어요. 눈을 비볐죠. 민준 씨? 깨어난 민준을 본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깨어났어요. 정말 괜찮아요? 민준이 물었어요. 제가요. 당신이 다쳤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바보. 정말 바보. 울면서 화를 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당신을 지켜야 했으니까. 민준이 단순하게 답했어요. 부상당했잖아요. 당신만 무사하면 돼. 수진이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민준의 손에 키스했어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봤어요. 수진 씨, 사랑해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사랑한다고요. 강민준. 민준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나도. 뭐라고요? 나도 사랑해요. 리수진.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일주일 후, 민주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죠. 수진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100번째 묻는 거예요. 민준이 웃었어요.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수진 씨. 민준이 멈춰서서 수진을 봤어요. 나 튼튼해요. 걱정 마세요. 수진이 작게 웃었어요. 그날 오후 국방부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죠. 대변인이 단상에 섰어요.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리수진 대위를 대한민국 공식 보호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한국 거주를 허가합니다. 본인 의사는 확인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네. 본인이 한국 잔류를 희망했습니다. 플래시가 더 빛났어요. 보호시설 작은 방. 수진이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민준이 옆에 앉아 있었죠. 화면에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며 수진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네요. 민준이 수진을 봤어요. 후회해요? 아니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셨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 씨. 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저는 뭘 하며 살아야 하죠? 민준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늘은 그리워요. 수진이 창밖을 봤어요. 하지만 다시는 못 날겠죠. 왜요? 누가 저를 조종사로 쓰겠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을.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방법은 있어요. 함께 찾아봐요. 수진이 민준을 봤어요. 눈에 희망이 보였죠. 6개월 후 강원도의 작은 도시 하늘 치킨이라는 간판이 새로 걸렸어요. 노란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죠.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머리는 조금 더 길어졌고 얼굴에는 편안함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왔어요. 여기 양념 2마리요. 네, 잠시만요. 수진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치킨을 튀기기 시작했죠. 칙. 기름에서 소리가 났어요. 사장 서봉남이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 씨, 이제 정말 잘하시네요. 사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하하, 조종사가 치킨도 잘 튀기니 신기해요. 수진이 웃었어요. 손님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사장님, 여기 직원분 북에서 오셨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근데 진짜 일 잘하시네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수진이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아직 주문 받나요? 민준이었어요. 사복 차림이었죠. 민준 씨.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언제 왔어요? 방금요. 휴가 나왔어요. 서복남이 눈치껏 말했어요.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문 잠그고 가세요. 네, 사장님. 둘만 남았어요. 뭐 드시겠어요? 후라이드 하나요. 바로 해드릴게요. 수진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 카운터에 앉아서 지켜봤죠. 능숙하게 치킨을 튀기는 수진. 예전의 조종사 모습과는 달랐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다 됐어요. 수진이 접시에 담아내왔어요. 같이 먹어요. 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어때요? 여기 생활. 좋아요. 수진이 웃었어요. 평화롭고 사람들도 좋고 다행이에요. 가끔 하늘이 그립긴 하지만요. 수진이 창밖을 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민준이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네요. 다행이다. 수진 씨가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수진 씨. 네. 할 말이 있는데요. 수진이 민준을 봤어요. 뭔데요? 저 전역합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놀라 민준을 봤어요. 왜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민준이 수진의 눈을 봤어요. 생각 많이 했어요. 쟤 때문이에요? 아니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선택이에요. 하지만 이제 하늘이 아니라.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준 씨, 나랑 여기서 같이 살아요. 침묵.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작은 목소리. 하지만 확실했죠. 며칠 후, 민준이 수진을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눈 감고 있어요. 왜요? 서프라이즈예요. 차가 멈췄어요. 이제 떠도 돼요. 수진이 눈을 떴어요. 앞에 낯익은 활주로가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에요. 민준이 차에서 내렸어요. 수진도 따라 내렸죠. 활주로 위에 섰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날 민준이 말했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겁에 질려 있었죠. 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고 싶어 했어요. 민준이 수진을 봤어요.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 지난 몇 달, 민준이 계속했어요. 당신을 보면서 나도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땅도 보고 싶어요. 당신이 있는 땅을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리수진 씨. 상자를 열었어요. 반지가 반짝였죠. 나랑 결혼해 줄래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조종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민준이 말을 이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진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요? 바보. 당연하죠. 수진이 웃으며 울었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민준이 일어나서 수진을 안았어요. 하늘에서 F-16편대가 지나갔어요. 민준의 동료들이었죠. 하트 모양으로 연기를 뿌렸어요. 수진이 웃으며 하늘을 봤어요. 예쁘다. 당신이 더 예뻐요. 바보. 두 사람이 키스했어요. 활주로 위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1년 후 치킨집 옥상. 수진과 민준이 나란히 앉아 별을 보고 있었어요. 왼손에는 결혼 반지가 빛났죠. 민준 씨. 응?
하나 말해도 돼요? 뭔데? 수진이 민준을 봤어요. 미소를 지으며 악이 생긴 것 같아요. 민준이 깜짝 놀라 수진을 봤어요. 진짜요? 응. 병원 가봐야 확실하지만. 정말, 정말. 민준이 수진을 안아 올렸어요. 조심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미안. 너무 기뻐서.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사랑해요, 수진 씨. 나도 사랑해, 민준 씨. 하늘에서 F-16 한 대가 지나갔어요. 별빛을 받으며 날아가는 모습. 가끔 그립긴 해요. 수진이 말했어요. 하늘. 나도. 하지만 수진이 민준을 봤어요. 여기가 더 좋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나도 그래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3년 후, 주말 오후, 지역 청소년 센터, 수진과 민준이 아이들 앞에 서 있었어요. 2살 난 아들을 민준이 안고 있었죠. 선생님, 진짜 조종사였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응, 둘 다. 수진이 웃으며 답했어요. 우와, 어떻게 날아요? 꿈을 꾸면 날 수 있어. 민준이 말했어요. 진짜요? 진짜야. 선생님들도 꿈꿔서 날았어. 한 여자아이가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조종사 될 수 있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물론이지.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하지만 할 수 있어. 수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셋이 손잡고 걸어갔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엄마. 응? 나도 조종사 될 거야. 수진과 민준이 웃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뭐든지 될 수 있어.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철민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 민준이 수진의 어깨를 안았어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잘 살아야지.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수진이 웃었어요. 그러네. 세 사람이 집으로 걸어갔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붉고 따뜻한 빛. 수진이 마지막으로 한번 하늘을 봤어요. 어머니, 저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하늘에는 국경이 없었어요. 사랑에도 국경이 없었죠. 두 조종사는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서 사랑을 찾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키우며 살고 있었죠. 여전히 하늘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땅도 사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요.